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은 딱 이것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의 증여재산의 취득시, 즉 증여일자는 증여계약일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이다. 증여계약일 시점으로 하는 건 취득세다. 이 부분만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담당하고 있는 임영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즉 증여일자에 대해서 쉽고 핵심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두깨는 아버지 홍길동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나라아파트라는 이 부동산을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홍두깨는 직접 본인이 한번 증여 등기도 해보고, 그리고 증여세 신고도 본인이 한번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날 먼저 증여계약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 5월 22일 날 이 작성한 증여계약서 그리고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가서 증여 등기도 한번 접수를 했습니다. 5월 15일 날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네요.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 소위 말해서 등기 후 등본이라고 하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 원인인 증여계약서 작성일 5월 15일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등기 접수일 2023년 5월 22일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이 등기가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두깨는 증여 등기 후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홈택스를 들어갔습니다. 바로 첫 화면에 증여일자를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참고로 수동신고서도 한번 봤습니다. 종이신고서라고 하죠. 종이신고서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해서 이제 세무서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여일자를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홍두깨가 막상 증여세 신고를 하려다가 보니 이 증여일자를 증여계약일인 2023년 5월 15일로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등기 접수일인 2023년 5월 22일로 기재를 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인 증여계약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2번인 증여 등기 접수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우리 증여일자는 증여 등기 접수일인 2023년 5월 22일로 증여일자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등기사항증명서, 결국 이 부분 중에서 이 접수일을 증세 신고 시에 증여일자로 기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 부동산이 되겠죠. 대표적이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 대표적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에 기재된 등기 또는 등록 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네요. 참고로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서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부분은 바로 다음 우리 해설에서 민법에 대한 원리와 함께 좀 알기 쉽도록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우리 부동산의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원하는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 매매 또는 증여가 되겠죠. 자, 매도자 갑이 있고 매수자 을이 있다. 매도자 같은 경우는 팔려고 하는 의사가 들어가 있고 매수자 같은 경우는 사려고 하는 의사가 들어가 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홍길동, 증여자 홍길동과 수증자 홍두깨 같은 경우는 각자 주려고 하는 의사, 수증자 같은 경우는 받으려고 하는 의사가 포함이 된 그런 경우다. 이런 경우는 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게 상속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와 관계가 없죠. 이때는 등기가 없어도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속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앞선 우리 매매의 경우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매도자 갑이 있고 매수자 을이 있다고 했을 때 매도자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하고 매수자 을은 매도자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지급을 했고요. 그런데 등기는 못 가져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자 을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효력이 있나요? 권리가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급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매도자 갑에 대한 채권만 존재할 뿐이지 이 부동산이 물건에 대해서는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만에 하나 그 갑이 이상한 마음을 먹고 제3자에게 처분을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매수자 을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 거라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다만 그 매도자 갑에 대해서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그 채권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상속 같은 경우는 비록 등기가 안 됐지만 이 상속인들은 등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내 소유라는 그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민법의 큰 틀에 한번 설명을 드린 후 다시 한번 우리 상증세법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부분은 아까 첫 번째 케이스죠. 당사자의 의사가 포함되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그 경우 매매에 증여가 된다고 했었죠. 이 증여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다? 등기가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또는 등록 접수일이 그 취득 시기가 된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 같은 경우는 민법 제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 부동산, 이 같은 경우는 상속, 수용, 경매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그렇게 달라집니다. 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번 심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증여에 대한 취득세 취득 시기는 언제일까요? 마찬가지로 등기 접수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증여 계약일입니다. 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 국세는 아니지만 지방세지만 이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증여 등기 접수일이 아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먼저 납부를 해야 등기를 비로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선결 요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등기 접수일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증여 계약일로 따라간다. 또 법률 규정해 보시면 지방세법에서는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도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민법의 그 큰 틀에 따라서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접수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민법과 일맥상통한 구조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도 똑같이 등기 접수일로 기준을 할까요? 결국 매매,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같은 경우도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매매 같은 경우도 등기를 요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 접수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원칙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잔금청산일로 한다. 혹은 대금청산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좀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민법은 일반법이고 세법은 특별법의 지위입니다. 만약에 아까 상증세법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그 뜻을 일맥상통하게 간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좀 달리 간다고 하면 그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그 특별법을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소득세법을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큰 전제가 이미 여기서 한번 깔아줍니다. 자,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이 전제를 가지고 매도 등을 통해서 그 자산을 유산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 소득세법에서 양도의 개념을 한번 탁 정의를 합니다. 민법과는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가죠. 그리고 좀 더 특정을 시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그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는 결국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을 합니다. 왜냐?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큰 정의를 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까지도 갑니다. 하지만 원칙은 잔금 또는 대금 청산일이다. 이것은 우리 상증세법, 민법과의 그 구조와는 약간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 시기와 또 한 단계 심화학습으로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세까지도 같이 보셨습니다. 물론 이제 민법에 대한 큰 틀도 한번 이해를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은 딱 이것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의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 즉 증여일자는 증여계약일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이다. 증여계약일 시점을 하는 건 취득세다. 이 부분만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실생활에 보다 유용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